자,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복소평면의 역사를 살펴보고 복소평면의 간단한 그 표현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절대값의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좀 풀고요. 그리고 오늘은 복소평면의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삼각함수에 대한 그 지식이 좀 있어야 저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프린트 보시면서요, 삼각함수 복습을 좀 간단히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문제를 좀 이어서 풀고, 진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아마 보신 지 꽤 오래되셨죠, 아마? 삼각함수. 예. 그래서 복습 삼아서 간단하게 좀 기억을 좀 되살려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비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삼각비는 지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하는데요. 사인 같은 경우는 이 각도 A에 대해서 C분의 A를 사인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코사인은 C분의 B, 그리고 탄젠트 A는 B분의 A.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는 방법은, 사인은 S의 필기체를 따서 사인을 쓰듯이 AC분의 CB를 사인 A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사인은 CA분의 AB. 이것도 코사인 필기체에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분모, 분자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AB분의 BC. 탄젠트의 필기체 형식을 따라가는 순서로 분모, 분자를 적어주면은 삼각비가 정의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 제가 설명드렸죠? 예, 삼각함수는 아마 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각의 삼각비를 저희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마 좀 기억이 나실까요? 사인 30도가 지금 보시면은 정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정삼각형을 절반으로 딱 쪼개면 30도, 60도,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인 30도라고 하면 2분의 1이 되거든요. 사인이니까 이것분의 이것 해서 2분의 1, 이 사인 30도가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밑변의 길이를 1로 볼 수가 있겠고, 이쪽 높이 부분은 루트 3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거 참고하셔서 이제 코사인 보시면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 60도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건 코사인 30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것은 사인 30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 그려 놓으시고 딱 절반 쪼갠 다음에 30도,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삼각형의 1대 2대 루트 3이다라는 요 변의 길이 비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45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역시 절반 쪼갭니다. 그럼 여기가 45도가 되는데요.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고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둘이 같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45도는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옆에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은 혹시 기억이 좀 나실까요?
어떠십니까? 이거 좀 기억이 나실까요? 사인 30도, 45도, 60도 이 값들 다 기억나세요 혹시? 값들은 기억 안 나고요. 아, 예. 네. 예, 이 값들을 이제 저희가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을 조금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기억이 안 나시면요, 이 표를 옆에다 놓고 그냥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린 프린트 안에 다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각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이제 기억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호도법과 라디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호도법은 저희가 360도법이 아니고 호의 길이를 각도로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호의 길이를 각도로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반지름이 1일 때 그 호의 길이가 1이 나오면 그것을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일 때 1라디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0분법하고 호도법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전체 호의 길이가 2파이지 않습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가 나온다는 거는 기억나시죠? 네. 1일 경우에 예. 반지름이 예, 반지름이 1일 경우에 2파이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으로 보겠습니다. 원에서 반지름이 1인 경우에 원주의 길이가 2파이가 나오는데 그게 전체 360도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360도에 해당하는 호도법은 2파이라고 부릅니다. 360도가 2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80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호의 길이로는 파이가 나오겠죠? 반지름 1일 때. 그래서 180도를 파이라고 이렇게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은 요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례 관계로 만들 겁니다. 30도는 6으로 나누면 되니까 6분의 파이가 되고요. 45도는 180도를 4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파입니다. 180도가 파이니까 이제 나누는 걸 잘 보세요. 180도를 3으로 나누면 60도고 역시 파이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겠죠? 180도를 2로 나누면 90도고 2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이 180도가 파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관련된 각도들, 60분법의 각도들을 180도를 뭐로 나눴냐에 따라서 똑같이 나눠주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것도 좀 잘 기억은 안 나시죠? 오랜만에 보셔서.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외워서 쓸 건데요. 좀 기억이 안 나시면 역시 표를 옆에다 놓고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각의 삼각함수라는 것을 볼게요. 방금 전까지 저희는 90도보다 작은 각의 삼각함수, 삼각비라는 것을 배웠다가,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 각도가 90도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각에 대한 삼각비를 배웠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 그것을 일반각의 삼각함수로 확장하는 거예요. 일반각이라고 하면은 180도를 넘어서 360도까지 모든 각을 이제 일반각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은 삼각비가 아니고 삼각함수라고 부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정의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아까는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뭐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을 정의했었는데, 이번에는 단위원에서, 단위원이라는 게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죠. 단위원에서 x좌표를 코사인이라고 하고요. y좌표를 사인이라고 합니다. r이 1일 때요. r이 1일 때 그렇게 부르고, 반지름이 r이 되면은 r분의 x, r분의 y를 각각 코사인,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원의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은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단위원의 X좌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원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라는 커다란 방정식을 지금 만족하고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를 만족하는 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에서 코사인은 그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에 X좌표다. 만약 여기 이제 점이 있으면요. 그저 X축과 그 점을 연결한 각도를 세타라고 부르고요. 이때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 되는 겁니다. 단위원일 때요. 반지름이 1일 때. 반지름이 1일 때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의가 살짝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바꿔놔도 아까 정의하고 그러니까 삼각비에서 내렸던 정의하고 똑같아요. XY가 양수, 음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사분면이라고 하는데 일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몽땅 다 양수입니다. 보시다시피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요. 그런데 이쪽 이사분면만 간다 하더라도 코사인 X좌표가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고 Y좌표인 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3, 4분면인데요. 3, 4분면으로 가면은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탄젠트 X분의 Y가 탄젠트거든요. 그것만 양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4, 4분면으로 가면은 X좌표는 양수인데 Y좌표가 음수가 나오죠. X좌표가 코사인이니까 4, 4분면 이쪽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가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옆에 그림에 색깔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 4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가 되겠고 2, 4분면은 사인만, 3, 4분면은 탄젠트만,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예전에 이제 정석 같은 책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얼싸안코라고 불렀어요. 얼싸안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인, 탄젠트, 코사인. 사, 탄, 코를 얼싸안코라고 부르면서 외우게 시킨 거죠. 잘 외우는 방법입니다. 1, 3면은 모든 것, 올인데 얼이라고 그냥 읽었고요. 여기는 사인, 여기는 탄젠트인데 안이라고 읽었고, 여기 코사인이 코라고 적었습니다. 얼싸안코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여튼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좀 외웠던 기억 안 나신가요, 혹시? 네. 근데 이거를 왜 외워야 되죠? 플러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플러스인 거를 예. 왜 외워야 되죠? 외울 필요가 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좌표가 사인, 코사인이니까 해당 사분면의 좌표가 양음인지만 보면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옛날 참고서에는 이렇게 좀 외우게 시켰다는 거죠,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2, 4분면이 사인만 양수라는 거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은.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예. 나와 있는 대로 예. 그 세타 값에 예. R분의 Y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정의 그대로 Y가 하면은 양수니까 그렇죠. y가 양수니까 사인은 양수고 x가 음수니까 코사인은 음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둘 다 음수가 되면 이제 양수가 되고, 그래서 양수가 되는 사분면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요, 요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저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외우는 요령으로 얼싸안코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정의만 알고 계시면 그냥 부호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또 유명한 제곱 공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얼핏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데 실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코사인이 x좌표고 사인이 y좌표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가 반지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는 기억나시는 거죠? 그럼 예.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 나온다 라는 거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그려드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밑변을 A라고 놓고 높이를 B라고 놓고 빗변을 C라고 놓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너무 오래돼서 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고 계셨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거든요. 이렇게 딱 직각삼각형이 여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변이 코사인이고 높이가 사인이니까 그거 제곱 두 개 더하면 1이 나온다, 반지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기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변환 공식인데요. 이거 아마 삼각함수 하실 때 조금 복잡하게 이런 공식들이 있었다는 건 혹시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만, 자, 일단 구체적인 각들에 대해서 이 x, y 값들을 다 적은 거거든요. 다 적어 놓고 봤더니 특정 각일 때 어떤 값이 나온다 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다 보면서 그냥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정리한 게 이제 오른쪽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인 30도하고 사인 마이너스 30도가 있는데요. 여기 330도가 사인 마이너스 30도겠죠? 이쪽 각도로 마이너스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서 30도 내려간 부분. 요 점에 y좌표를 비교해 보시면요. 사인 30도일 때는 2분의 1인데 사인 330도, 즉 사인 마이너스 30도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식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 x좌표가 사인 30도일 때하고 330도일 때 x좌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을 보면서 정의를 저희 생각하면서요. 그냥 이렇게 각이 변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거꾸로 이제 판정 추측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30도일 때 파이가 아까 180도였으니까요. 180도 즉 요만큼 가 있는 겁니다. 210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인 값을 봤더니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죠.
그래서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180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값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사인 180 빼기 세타 30도하고 180에서 30도 빼면 150도죠. 30도하고 150도의 사인 값, y 값들이 일치하니까 두 개는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인은 30도일 때 사인 값이 2분의 1이었고요. 사인 150도, 즉 180도 빼기 30도일 때는 역시 2분의 1이 사인 값이니까 서로 같죠. 그래서 파이 빼기 세타가 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 저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코사인 입장에서는요, 코사인은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면, 예를 들어 30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파이가 180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180도 더하기 30도, 210도가 되면은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150도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래서 두 값은 실은 같고요. 180에서 세타를 더하나 빼나 x 값은 일치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자, 지금 세타를 30도 기준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30도를 세타라고 보시고 나서 이 공식들을 하나씩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건데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은 요만큼 내려갔다는 얘기고, 그때 x 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180도 더하기 30도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 값이죠. 그때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파이 빼기 세타, 180 빼기 세타라고 하면 150도니까 여기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의 x 값들을 비교해 주면은 같으니까 두 개는 같은 거고요. 그리고 한데 값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값들이 이겁니다. 세타를 30도 기준으로 해서 이 공식들이 맞는지 하나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하고 사인 여기까지 봤고요. 코사인 여기까지 지금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는 2분의 파이 90도입니다. 90도에다 세타를 더했다. 그러니까 역시 30도 기준으로 할게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었는데 여기다 90도 더한 거 사인 120도가 되면은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으로 바뀌죠. 2분의 루트 3은 코사인 값입니다.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건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90도에서 30도 뺀 거, 이거죠? 지금 저희가 90도 좌우에서 30도 더했다 뺐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y 값이 2분의 루트 3으로 코사인 값하고 같기 때문에 사인 2분의 파이 90도 플러스 세타나 90도 빼기 세타는 몽땅 코사인 세타와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 2분의 3파이 270도입니다. 270도에서 30도를 더하고 뺀 거, 270도에서 30도를 더하고 뺀 게 요점하고 요점이죠. 그 두 점에 사인값, y값을 봤더니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오고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사인끼리는 같고, 이 마이너스 값은 코사인 30도의 마이너스 부칭으로 같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90도 풀마 세타가 되면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고치고 세타로 바꿔 쓰면서 해당되는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할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죠? 지금 삼각함수, 예.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게 어떤 과정에서 나올 때 바로바로 적용하기가 그죠?
예, 이게 바로바로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옆에다가 놓으시고 표를 놓으시고요. 문제 풀 때마다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직접 그림을 보면은 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는 금방 알 수는 있거든요. 알 수는 있는데 아마 바로바로 이렇게 변환이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 이게 한지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꽤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다 잊어먹으셔서 지금 가물가물 하실 텐데, 일단, 이거는 제가 드린 프린트 보시면서 이거 직접 옆에다 놓고 그냥 문제 푸실 때마다 참고해서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숙달이 되시면 이게 또 외워져서요. 또 옛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도. 자, 코사인도 보겠습니다. 90도 빼기 세타, 코사인 30도 기준으로 90도 빼기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 여기 2분의 1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2분의 1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인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2분의 3파이 270도에서 요거 더한 거, 세타 30도만큼 더한 건 여기 있는데 그때에 x 값이 2분의 1인데 이게 또 위에 값하고 똑같죠. 위에 값 똑같으니까 역시 사인 세타랑 같다. 그래서 요거 코사인 90도 빼기 세타, 코사인 210도 더하기 세타는 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사인 90도 더하기 세타, 이번에 이쪽으로 갑니다. 2점하고 210도 빼기 세타 2점입니다. 2점 두 개에 코사인 값은 x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그렇다면 2분의 1에 음수 붙인 거니까 사인 세타에 음수를 붙인 거다.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어쨌든 뭐 보고 나서 그냥 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는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역시 정석 같은 책에서는 또 외우기 좋도록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석 참고해서 이제 20n 파이 풀마 세타, 90도 n 풀마 세타의 상하함수 공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n이 짝수라면은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 그대로 두고요. n이 홀수가 되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뀐다.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입니다. 자, 요거를 잠깐만요. 이게 또 예.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이게 2분의 파이가 90도였잖아요. 90도나 거기다가 홀수 3을 곱한 거, 90도 곱하기 3이 되면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뀐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분의 파이 이런 건 다 없어지고 풀만 없어지고 그냥 세타만 적어주면 되고요. 각도도 결정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 얘네들이 있던 곳에서 사인의 부호를 갖다가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아마 이쯤 있는 거니까 y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사인 2분의 3 파이 더하기 세타는 270도에다 요만큼 더한 건데 사인 값이 보시다시피 음수잖아요. y 값이. 그래서 음수를 붙이고 나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고치고 다 지우고 세타만 남겨서 코사인 세타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외우는 요령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코사인도 보면요, 90도 빼기 더하기가 있는데요. 그럼 90도의 홀수를 곱한 거니까 사인으로 일단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1사분면이니까 양수 취급이 돼 있고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이쪽. x좌표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호는 이것이 있을 때의 코사인 값의 부호를 따다가 여기다 그냥 붙여주시면 되고, 또 코사인은 사인으로 고치면 된다는 거죠. 90도 곱하기 n으로 홀수로 돼 있을 때 여기도 90도 곱하기 3이죠.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홀수로 돼 있는 거는 역시 사인으로 다 고치고, 세타 풀만을 그냥 세타로 고치고 이쪽 해당하는 부호를 따다가
부호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기 때문에 사인은 사인 그대로 간다. 동일한 요령으로 풀마 세타는 그냥 세타로 고치면 되고요. 이 부호는 역시 이것이 있는 사인 세타 더하 파이 더하기 세타의 부호 자체를 여기다 그냥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 것을 이 요령으로 그냥 이 요령으로 그냥 정리를 했어요. 2분의 파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도니까 90도에다가 홀수를 곱하면 사인 코사인은 서로 바꿔치기를 하고 짝수를 곱하면 그대로 쓰고 라는 얘기고, 풀마 세타는 그냥 세타라고 그냥 쓰면 됩니다. 세타 없어지고 세타라고 쓰고, 부호는 원래 삼각함수의 부호에 맞게 부호만 고쳐서 써준다. 이런 요령으로 기억하시면은 좀 기억이 잘 되실까요? 혹시 이해는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예, 이해는 됐는데,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외우자 이런 겁니다. 되게 이제 삼각함수가 고교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외울 게 많아요. 공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학생들이 많이 또 계산 실수하기에 딱 좋죠. 이렇게 공식들이 많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합니다만 어쨌든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요 내용을 그냥 줄여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령만 알고 있으면 상하함수 각변환을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조금 연습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일단은 요런 요령은 알겠다 싶으시면은 일단 옆에다 또 놓으시고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좀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로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좀 내볼까요?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잠깐 공유를 벗어나서요. 제가 칠판에다가 문제를 한번 적어 볼 테니까 그거 한번 각변환 한번 해보시죠. 예, 지금 사인 150도 예, 바꿔보시고요. 코사인 120도 바꿔보시고요. 사인 225도. 이거 3개 정도만 해볼까요? 자, 선생님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네네. 예. 자, 그럼 사인 150도부터 보겠습니다. 사인 150도는 사인 180도 빼기 30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80도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90도니까 짝수를 곱한 거죠? 90에다 짝수를 곱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사인을 사인 그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인 그대로 쓰고 30도 일단 적어 놓습니다. 여기 30도는 풀마 상관없이 그냥 이대로 적고요. 180도는 2 곱하기 90도, 90도에다 짝수를 곱한 거니까 사인은 사인 그대로 적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사인 30도가 얼마였죠? 사인 30도. 이런 직각삼각형 그리시고요. 2대 1대 루트 3. 요 그림 그리고 여기가 30도죠. 2대 1대 루트 3의 직각삼각형의 이쪽이 30도입니다. 2대 1대 루트 3.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좀 크게 그려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자, 사인 30도는 그래서 얼마입니까? 사인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사인 150도는 이번에는 사인에 90도 더하기 60도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90 곱하기 1이니까 홀수예요, 홀수. 그죠? 90도 곱하기 1이니까 여기 90에다가 홀수를 곱한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고치라고 했고요. 그죠? 90도 곱하기 1이니까 90도 곱하기 1이 홀수란 말이에요. 90도에다가 짝수를 곱하면은 사인은 사인 그대로 가는 거고, 90도에다 홀수를 곱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60도는 그냥 써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부호는 사인이고 여기 2, 4분면 있잖아요. 2, 4분면이니까 사인이 짝수입니다. 그래서 짝수 그대로 쓰면 되고요. 코사인 60도는 여기가 60도니까 코사인 60도는 역시 2분의 1이 되겠죠. 뭐 같은 값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150도를 바꾸는 방법이 180도 빼기 30도로 고칠 거냐, 90도 더하기 60도로 고칠 거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모양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어렴풋이 옛 생각이 좀 나시는지 옛날에 이런 거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요. 사인 90도 플러스 60도가 예. 사인 60도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가 이 앞에 적어 놓은 숫자요. 이 앞에 90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90 더하기 60도라고 돼 있잖아요. 90은 90 곱하기 1이잖아요. 90은 90 곱하기 1. 90 곱하기 1인데 1이 홀수란 말이죠. 1이 홀수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고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공식에서요. 그런 요령으로 기억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홀수가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각도는 60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사인 150도가 지금 2, 4분면이란 말이에요. 2, 4분면이니까 양수거든요. 양수. 사인은 양수가 나오니까 그냥 양수로 그냥 적어준 겁니다. 약간 복잡하죠? 이거 처음에 조금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인 225도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225도는요. 일단 사인 사인 180도 더하기 45도라고 일단 바꿔 쓸 수 있겠죠? 근데 180도는 2 곱하기 9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짝수 곱한 거죠. 2에 90도에다 짝수를 곱한 형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80도 더하기 45도인데 180도가 2 곱하기 짝수니까 예, 사인 그대로 쓰고 45도 쓰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근데 225도는 몇 사분면의 각이죠? 예, 3, 4분면의 각인데, 그렇다면 사인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얼싸탄코잖아요. 사인은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아까 얼싸안코를 외우라고 한 게 바로 이때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은. 3, 4분면의 양수인 거는 얼싸안, 탄젠트만 양수거든요. 그럼 얘가 음수란, 예, 그렇죠. 사인은 음수란 얘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사인 45도는 얼마죠? 정사각형 쪼갠 거니까 11 하고 여기 루트 2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인 45도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랑 달리 마이너스가 앞에 붙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45도를 거쳐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약간 다르게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인에 270도 빼기 45도라고 적어도 될까요? 225도를 270도 빼기 45도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70도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90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홀수거든요. 그죠? 홀수가 됐으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코사인으로 바뀌어야죠. 홀수가 되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다 하고 45도는 그냥 적어주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3, 4분면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해주고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볼게요. 코사인 45도는 이것분의 이거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뭐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좀 하실만 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익숙하지 않으신데 이제 옛날에 이거 굉장히 잘하셨을 거거든요. 아마 굉장히 잘하셨을 텐데 좀 잊어버리셔서 그런데 조금 하시다 보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었죠. 사인 120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예, 뭐 적으실 거 있으시면 적으시고요. 다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사인 120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아닙니다. 사인 120도. 자, 요것도 이제 똑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인 180도 빼기 60도로 먼저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코스 불러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인입니까? 코사인입니까? 먼저. 사인. 예, 맞습니다. 예, 사인이고요. 그냥 60도는 그냥 적어주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부호는 어떻게 하면 되죠? 120도가 몇 사분면? 예, 플러스가 되는 거죠. 사인 120도가 2사분면일 것이고 2사분면에서 사인이 얼싸 플러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사인 60도는 얼마죠? 정삼각형 두 개로 쪼갠 겁니다. 이런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2대 1대 루트 3 여기 60도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고요. 사인 60도는 그럼 얼마죠? 2분의 루트 3. 네, 2분의 루트 3 나오겠죠. 이제 좀 약간씩 좀 적응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예.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인 90도 더하기 30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코스 불러주시죠.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코사인. 예. 그리고 무조건 30도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30도인데 부호는 어떻죠? 120도가 몇 사분면? 2사분. 예, 2사분면이었으니까 이때의 사인 부호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여전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이때의 사인 부호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예, 예. 코사인 30도 얼마입니까? 여기가 30도죠.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여기가 30도니까 코사인 30도는 사인 2분의 1. 2분의 1은 코사인 여기가 30도니까 예. 2분의 루트 3. 예,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예.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각함수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 아직은 좀 힘드시죠?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수각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몇 서분면에 있고 부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90도 곱하기 짝수냐 홀수냐를 판정해서 사인을 그대로 쓸 건지 코사인을 바꿀 건지 또 판정해 줘야 되고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각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숙달이 되지 않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런 연습을 조금 잠깐 해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 이제 삼각함수 공식 바꾸는 거 조금 연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보신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1 찍고 내려가서 파이에서 0 되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가 2파이에서 0이 되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 이거 좀 본 기억 혹시 나십니까, 이거? 좀 너무 오래되셨나요, 이거? 예. 공부는 봤습니다. 예, 사인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사인 그래프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게 이제 주기함수죠. 계속해서 180도, 360도마다 뺑뺑이 돌고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코사인도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x 좌표가 1인 거에서 출발하니까 얘는 원점이 아니고 0,1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했다가 사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90도에서 0이 되고요. 180도에서 마이너스 1, 270도에서 다시 0이 됐다가 360도에서 다시 1이 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사인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는데 옆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90도만큼 옆으로 이동시켜서 이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사인, 코사인의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는데 옆으로 평행 이동이 됐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보이십니까?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0,1이에요. 코사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인은 0,0에서 출발했고요.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죠? 90도만큼 옆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예, 2분의 파이만큼 옆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자, 아래 있는 건 탄젠트 그래프고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0이 되는 순간 분모가 0이 됐다고 하면 무한대로 간다고 볼 수 있어서 그때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와서 180도에서 다시 0을 찍고요. 이게 또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쭉. 탄젠트 같은 경우는 x분의 y니까 180도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저희는 당분간은 탄젠트는 별로 할 일이 없고요. 사인, 코사인 위주로 할 거니까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것 좀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딱히 문제 풀 때는 아직은 쓸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요거 가지고 이제 얼마나 평행이동 됐냐, 진폭이 얼마냐, 주기가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들을 아마 예전에 푸셨을 거고요. 저희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것도 조금 저희가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이어서 이 내용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머리 식히고 오시죠. 예.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 각변 구하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이 결정이 되면은 모든 각과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삼각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ASA 조건, 각 조건이 주어지면 삼각형이 결정이 되고요. SAS 조건, 변이 되면 또 삼각형이 결정이 되고, SSS 조건, 세 변이 결정되면 또 삼각형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기도 하고요. 닮음도 굉장히 유사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삼각형의 합동이나 닮음, 그리고 결정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변들하고 각가지에서 세 각과 세 변의 길을 모두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저희가 구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모든 각과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삼각형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법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머지 것들을 구하냐? 첫 번째 ASA 조건이 되면 각 두 개가 주어지면은 나머지 각 하나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 세 각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인 값들이 다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인 값들을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변입니다. 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 A, 각 A를 마주보고 있는 변을 A라고 보면은 A를 sin A로 나눈 값이 B를 sin B로 나눈 값과 같고 C를 sin C로 나눈 값과 같으며, 그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2의 R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이게 신기한 것이 사인하고 변하고가, 마주보는 변하고가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각의 사인 값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이죠. 예, 이거는 왜 그런지는 옆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혹시 원주각, 중심각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예.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BC가 있어요. BC라는 현을 고정시키고 나면은 여기서 원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서 연결하면 어떤 각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BAC와 같은 각이 임의의 A를 갖고 왔을 때 만들어지는데, 놀랍게도 이 각들이 일단 다 같아요. 그걸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원주 위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지금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주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연결해서 현이 BC가 결정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호 중에서 임의로 한 점을 잡아서 연결한 원주 위에 있는 점에서 이루어지는 각이라고 해서 원주각들이 몽땅 다 같습니다. 신기하게. 그리고 이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중심각은 이 원의 중심하고 연결시켜서 만드는 각이에요. BOC를 중심각이라고 하고 BAC를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중학교 때 배우셨거든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시죠? 너무 오래되셔서. 예,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주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 O랑 C를 연결하면은 이게 이제 BOC라는 중심각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하고 O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원이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모든 원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OA하고 OB가 같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중요한 성질이 밑각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OBA하고 AOB하고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같다라는 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예, 그래서 요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연장선을 그어서요. AO의 연장선을 쭉 그어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면은 이 점을 D라고 했을 때요. AO의 연장선이 BC하고 만나는 점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OD라고 하는 이 각이 삼각형의 내각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게 OAB를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 OAB를 알파라는 각이라고 놓으면 OBA도 알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BOD가 2알파가 됩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쪽 외곽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거든요. 그쵸. 자, 그리고 동일한 요령으로 이번에 이쪽 OAC에 해당하는 값을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이쪽 각을 베타라고 놓고요. 그럼 여기 OCA에 해당하는 각 여기도 이제 베타가 됩니다. 동일한 요령으로 이 삼각형 OAC에서 외곽 부분이 2베타가 되거든요. 다른 두 내각의 합이 이쪽 외곽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죠? 베타 두 개에다가 이쪽 각까지 합치면 180도인데 이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뒷각을 합하면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의 외곽이라고 부르는 건데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삼각형의 각의 성질이 나옵니다. 결국 그림을 보시면은 BAC라고 하는 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BOC라고 하는 중심각은 2알파하고 2베타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원주각이 중심각의 절반이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사실하고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주면은 쉽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의 원주각을 만든다 하더라도 동일한 요령으로 증명이 돼서 이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니까 모든 원주각이 다 같은 각이 돼요.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인 법칙을 다시 돌아와서요.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BC의 길이를 A라고 지금 놨지 않습니까? 그림에서 BC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여기 각 A가 있는데요. 이것과 이 중심을 지나가는 원주각으로 바꿔치기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각이 같아요. 지금 A-하고 A하고 각이 같습니다. 뭐 같은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똑같은 각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되고 여기가 평각 이 원주각 BOA-라고 하는 게 180도가 원주각인데요. 아니 중심각인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BCA-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되거든요. 예, 여기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sin A-를 구해볼게요. sin A-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R분의 A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sin A-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2R분의 A라고 쓸 수 있거든요. 맞죠? 예,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sin A-가 실은 sin A랑 같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sin A분의 A가 2R이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사인 법칙이 지금 증명이 된 거죠. 그죠? 2R하고 sin A하고 서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명이 됐어요. 나머지 각 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령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몽땅 다 2R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끝납니다.
지금 사인 법칙을 이렇게 증명했고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각이 많이 나와 있는 조건에서는 사인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한 변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변들도 다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인 법칙 증명이 지금 간략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법칙을 볼게요. SAS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변각변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AC하고 BC가 AB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그 끼인각 C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SAS 조건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삼각형이 결정이 됐고요. 이때 코사인 2법칙으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일반화시킨 건데요. C가 90도가 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C가 직각이 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고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C가 90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것도 간략하게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증명할 건데요. 지금 A에서 수선의 발 H를 내렸고요. HC의 길이를 D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일단 BH가 A 빼기 D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HC를 D라고 놨으니까 전체에서 D를 뺀 게 BH, A 빼기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H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지금 있으니까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H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냐? C제곱에서 빼기 A 빼기 D의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놓을 수가 있습니다. AH 제곱 더하기 A 빼기 D의 제곱이 C제곱이다라는 식인 거죠, 원래. 이렇게 한번 쓰고, 이게 다른 직각삼각형 입장에서는 B제곱 빼기 D제곱으로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네. 요거 AH 제곱, 요거 제곱은 C제곱에서 A 빼기 D의 제곱을 뺀 거다. 피타고라스 정리 쓴 거고요. 이쪽에서도 한 번 더 쓴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같다는 식이 나왔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전개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AH 제곱은 날리고 얘네들이 같다라는 식을 먼저 써볼게요. C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2AD 더하기 D 제곱이 B 제곱 빼기 D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D 제곱은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 C 제곱이 A 제곱, 이거 넘겨버릴게요. 더하기 B 제곱 빼기 2AD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 2AD 부분을 다시 고쳤으면 D가 뭐냐 하면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한 거거든요. 이렇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코사인 2법칙이 증명이 된 셈이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라고 하는 코사인 2법칙이 있는데 지금 그걸 증명한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A하고 B하고 코사인 C 그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변 C를 알 수 있다는 거죠. C를 구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사인 법칙으로 가서요.
ABC가 구해져 있고 sin A가 구해져 있는 셈이니까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이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변과 세각을 모조리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코사인 2법칙을 쓰는데 요거를 저희가 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역시 공식은 옆에다 꺼내 놓으시고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다 되셨나요? 예. 예.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변이 주어져 있으면은 코사인 2법칙에 의해서 각을 하나씩 구해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식이실은 똑같은 식이에요. 코사인 C를 이쪽으로 넘기고 하고 2AB로 나눠준 겁니다. 네. 같은 식이거든요. 이 식의 의미는 우변에 세변의 길이가 있으면은 좌변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있으면은 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활용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형 구하기에 잘 쓰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2법칙입니다. 이 결과도 일단 기억해서 저희가 문제풀이에 쓸 건데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옆에 딱 꺼내놓고 참고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증명 과정은 다 이해는 되시죠? 예, 예. 이게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또 들어와서 아마 좀 머리가 복잡하실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좀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은 질문 지금 해주시고요. D 그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예. D가 예. D 이꼴 B 코사인 C D 이꼴 예. D가 B 코사인 C입니다. B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한 거예요. 코사인 C가 B분의 D거든요. 예. 그래서 D는 거꾸로 B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D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혹시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혹시 선생님 유튜브로 복습을 좀 해보셨습니까? 아, 보내주신 거요? 예. 아,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주말에 좀 해야 됩니다. 예.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 이 화면들이 다 고스란히 있으니까요. 그 필기하시려면 잠깐 멈춰서 놓치신 게 있으면 그 멈춰가지고 그때 화면 필기도 가능하고 그렇게 이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법칙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덧셈 정리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과만 배우는 내용인데요. 자, 선생님도 이과라고 하셨으니까 예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더라도, 예. 자, 덧셈 정리가, 일단 공식이 많죠, 여기도. 여기도 한 50개 정도 공식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 두 개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덧셈 정리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각도 두 개가 더해졌을 때 어떻게 변하냐라는 건데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이렇게 바뀝니다. 좀 외우기는 좋죠. 코코마 싸싸라고 외웁니다. 되게 코코마 싸싸 이렇게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코 코사라고 외웁니다. 이거는 외우기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각도가 더해져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고 이 증명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7, 8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간단한 걸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러니까 두 번째 공식이죠. 두 번째 공식을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넓이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전체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볼게요. 넓이 S라고 하면요. S는 그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를 A라고 놓겠습니다. AC의 길이를 B라고 놓고요.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 넓이 공식 혹시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C거든요. 그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C라는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AB라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C라는 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C가 넓이가 되거든요. 이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 지금 밑변은 B입니다. 높이는 뭘까요? 높이는 A에다가 사인 C를 곱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인 C에다 A를 곱하면 요 H라고 한 높이가 나옵니다. 여기가.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 2분의 1 곱한 거니까 요거거든요. 2분의 1 AB 사인 C 맞잖아요? 자, 높이 이해되셨습니까? A 사인 C? 지금 밑변은 B고요. 높이는 A 사인 C입니다. 높이를 H라고 놓으면은 사인 C가 A분의 H잖아요. A분의 H죠. 예.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에 B 곱하기 H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공식으로 그냥 2분의 1 AB 사인 C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 문제로 돌아와서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쓰면 되겠죠?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 곱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전체 ABC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공식 그냥 쓴 겁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 곱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두 개의 넓이 합으로 다시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D의 길이를 H라고 놓을게요. AD. H라고 놓으면은 2분의 1 A 곱하기 H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이쪽 부분 넓이요. 이쪽 부분 넓이는 2분의 1 AH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고 이쪽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BH 사인 베타라고 놓을 수 있겠죠.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입니다. 지금 똑같은 공식 계속 쓰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위식하고 이게 똑같으니까 같은 것들을 일단 제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을 먼저 좀 지우고요. 나머지 부분이 같다는 건데 어떻게 같을지를 좀 이제 연구해 볼게요. 이게 이런 꼴이 나오게 되려면 이 H를 저희가 다르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먼저 AB라는 꼴이 나오려면은 H를 B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H
이쪽에 B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H는 B로 표현하면 B에 코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죠. B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하면 H가 되잖아요. 동시에 A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하면 또 H가 되는 거죠. H를 두 가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B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하든가 A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하든가 그러면 둘 다 H가 나오죠. 자, 코사인 알파는 A분의 H니까요. 코사인 알파는 A분의 H입니다. 코사인 베타는 B분의 H고요. 그래서 H는으로 쓰면 이렇게 둘 다 표현이 되겠죠. 예. 자, 그럼 요거를 적당히 골라서 여기다 넣으면서 이런 꼴에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H는 B가 들어있는 꼴로 바꾸고 싶으니까 첫 번째 H는 이 식을 갖다 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H는 A가 있는 꼴로 바꿨어야 A, B를 지금 날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H는 요거를 갖다 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 AB가 공통이 됐고요. 자, 첫 번째 자리에다가는 이걸 집어넣습니다. 그럼 AB가 들어있죠. AB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는 식으로 일단 첫 번째 식 바뀌고요. 두 번째 식은 2분의 1 AB가 역시 나오죠. H 자리에다가 A 코사인 알파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증명이 끝났죠? 양변에 2분의 1 AB를 지우고 나면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오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덧셈 정리를 좀 증명해 봤는데요. 코사인도 뭐 비슷한 요령으로 아까 저희가 좀 배운 바에 따르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코사인 알파로 바뀐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썼던 공식에 의해서. 자, 그래서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이런 거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코사인 값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유도해서 다음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신기하지만 둘 중 하나만 어쨌든 증명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유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다가 알파 자리에 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대신 넣어볼게요. 예. 요거는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조금 불편한가?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파 자리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넣고 베타 자리에는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를 넣고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넣고 나면은 위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빼기 베타로 바뀌었거든요. 요게 이해되시죠? 알파 자리에 이거 넣고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넣은 겁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자리에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들어가 있고요. 코사인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돼 있고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그냥 다시 쓴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해서요. 이 앞부분이 바뀝니다. 앞부분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이 공식 이용했습니다. 지금 이 공식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거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그죠?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코사인 알파로 바뀝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로 바뀌는 거 아시죠? 방금 전에 저희 했던 공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사인 알파로 바뀌고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베타의 마이너스를 바뀌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사인 알파로 바뀌고요. 자, 이러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1번 공식이 만들어졌죠. 앞쪽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네. 어떻게 바뀐 거죠? 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빼기 베타가요. 여기 가로로 알파 더하기 베타로 바꿔 쓰시면 되고요. 이제 이 공식 크게 하나로 보시면은 이게 한 덩어리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다 끝났습니다. 예. 저희는 뭐 증명보다는 아무래도 또 외워서 쓰는 거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공식이 많죠, 오늘?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암기하는 요령은 사인은 사코 코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알파 베타는 순서대로 알파 베타를 적으면 되고 사코 코사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공식을 사코 코사로 외워주시면 되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 마 사사 알파 베타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코코마 사사, 사인은 사코코사.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운율을 살려서 이렇게 좀 잘 외워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외워지시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역시 꺼내놓고 보시면서 이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이게 좀 숙달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암기를 좀 안 해놓으시면은 계속 보면서 해야 되니까 계속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은 상하함수는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수업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풀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안 외워지면은 그냥 꺼내놓고 그냥 공식 보고 계속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외우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만 뭐 안 외워지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되셨을까요? 네. 예. 그럼 요거는 예. 조금 궁금한 거는 예. 이게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좀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 할 건데요. 거기서 이 공식들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이 공식이 그래서 바로 다음에 할 내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관련된 복습을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상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복소수 극형식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하겠고, 오늘 참 많은 내용을 했네요. 실은 이 삼각함수 내용이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뭐 한 달, 두 달 정도에 배워야 될 내용인데 지금 1시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예, 요거를 했고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가 풀다 말았던 문제로 돌아가서요. 오늘은 9번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복소 평면 위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제시 어떤 도형인지 설명하세요인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 풀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시범으로 일단 푸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런 작업들 많이 할 건데요. 식을 보고 그것의 도형적인 의미를 저희가 깨닫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복소평면을 도입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 열심히 해서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는 게 도형이 어떤 식으로 점이 어떤 식으로 이동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복소수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연습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 큰 목표가 복소수가 방정식의 근으로서 발견이 됐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편리한 어떤 도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편리한 도구인데 이게 사칙연산이 그래프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점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어떤 연산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식만 보면서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답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연습 중 하나를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9번 문제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절대값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절대값의 의미. 지금서부터는 zet을 저희가 a 더하기 bi라고 일단 성분으로 바꿔치기 하면은 복소평면에서는 a, b라는 점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절대값의 의미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절대값의 의미였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켤레를 이용해서 켤레 곱에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식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거냐 하면 지금 이 성분 표시라고 하거든요. zet을 실수부, 허수부로 표현하면서 절대값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까지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z 대신에 문자 a, b 두 개를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문자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zet이라고 해버리면은 한 문자를 취급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a 더하기 bi 꼴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을 먼저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고, 정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이것만 가지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분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전개를 할 거예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zet만 가지고 해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z 더하기 2의 절대값이 3이다를 그대로 해석할게요. 이것은 zet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가 3이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z 빼기 w의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두 점 간 거리였어요. 네. z하고 w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했거든요. z 더하기 2라고 하면은
z 빼기 2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고쳐서요. 마이너스 2에서 z까지의 거리가 3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z 더하기 2를 z 빼기 2로 고칠 겁니다. 네네네. 예. 빼기 형식으로 고쳐야 두 점까지의 거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부터 거리가 3이다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이니까 거리 3인 점들이 바로 원이 되겠죠.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2로부터의 거리가 3인 점들의 집합이 z니까 z이 바로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예. 1번 문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떤 도형인지 설명했습니다, 지금. 예, 저희는 아무것도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정의 그대로를 해석해서 이제 접근하고 있죠. 이런 작업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복소 평면에서 하려는 작업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저렇게 전개해서 막 계산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것은 복소수를 쓰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별로 밝혀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은 z 빼기 i하고 z바 더하기 i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시면 이 뒷부분이 앞부분의 켤레라는 게 보이세요? 네. 예, 그래서 저것을 다시 쓰면 z 빼기 i 곱하기 z 빼기 i 전체의 켤레를 곱한 것이 1이다라고 다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절대값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z 빼기 i 전체 절대값의 제곱이 1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네. 예, 그렇다면 이것은 양변의 루트를 취해서 z 빼기 i의 절대값이 1이다라는 것으로 다시 바뀌겠죠. 그런데 이 바가 있는데 예. 이거를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요 줄 보세요. 그래서 z바는 절대값의 제곱이다라고 거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요거 보시면은 양변 제곱하면은 z바가 절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요 내용 처음 보시는 것 같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좀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잠깐. 예. 이게 마이너스 i가 들어가니까. 크게 하나로 보셔야 돼요. 저희 수학에서는 크게 하나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통째로 하나로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제시였던 겁니다. z제파였던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커다란 하나였던 것이고 그것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치환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치환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잘 하셔야 이제 수학을 또 계산 없이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거는 되셨나요?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 되셨나요, 지금? 크게 A라고 보세요, 그냥. A라는 게 있고 A 바를 곱한 겁니다. 됐죠? 그럼 A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예. 그러네요. 예. 크게 하나로 보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뭉텅이가 나와도 그거 전체를 그냥 마치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인식을 하시는 거. 요게 지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내려가는 건 또 됐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구조가 됐죠? i로부터의 거리가 1인 점들의 집합이죠. 역시 원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i는 여기 있겠죠. 복소평면에서 i는 여기 있고 거리가 1인 점들의 집합은 이런 원이 또 나오겠죠. 되셨을까요? 네. 예,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의 의미를 또 이제 해석합니다. 저희는 해석해서 푸는 것이지 전기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z 더하기 1의 절대값이 z 빼기 i의 절대값과 같다. 마이너스 1로부터의 거리가 i로부터의 거리와 같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마이너스 1로부터의 거리하고 i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 두 개의 중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거리가 같은 점이니까. 그리고 거리가 같은 점들이 수직선이 되면서 지나가는 점들이 되는 거죠. 맞을까요? 마이너스 1,0하고 0,1을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 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값 네, z 플러스 1인데 예. 마이너스 1을 z 빼기 1로 또 번역을 해야 되겠죠? 예. 예, 마이너스 1로부터의 거리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건 i로부터의 거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 찍어 놓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좀 재미있으십니까? 좀 재미있으실까요? 약간 예. 그러네요. 새로운 세계 발견지. 예. 또 수학하는 재미가 또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예, 그래서 그 복소평면의 재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식들을 해석해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연산을 시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 그거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재미있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저희가 약간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약간 지식을 좀 쌓으셔야 되지만 지식을 좀 쌓아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계산할 게 없어요.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예. 3번 문제에서 예. 저기 마이너스 1하고 i가 네. 0,1이죠. 0,1이죠. 좌표평면에서는. 그런 거죠. 후라고 보여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11번이 있는데요. 10번, 11번만 풀고 오늘 저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저랑 같이 푸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혹시 풀 기회를 좀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같이 풀까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약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되게 좀 답이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자,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문제 조건이 원이구나라는 거는 바로 아셨을 것 같고요. 그죠? 네. z 빼기 i는 절대값이 2다 해서 이제 바로 이거는 i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2인 원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이 원위의 젯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시고, z 더하기 3의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젯의 거리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점에서 z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것의 의미는 zet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라는 뜻이잖아요. z 빼기 마이너스 3,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니까.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라고 이제 해석이 되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3에서 이 원 위의 점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 반지름 하면 최대값, 빼기 반지름 하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어떠십니까? 자, 젯은 이 위에 있는 점이고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이 원이 점까지의 최대 최소값 구해달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일 것이고요. 반지름 빼면 최소값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중심까지 거리 계산하면 되는데 3하고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9 더하기 1 루트 10이 나오죠. 이게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요. 3제곱 더하기 1제곱의 루트 취한 겁니다. 루트 10 나왔고요. 여기에 플러스 2를 하면은 최대가 되는 것이고, 루트 10에서 반지름 2를 빼면은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암산은 했습니다. 예,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루트 10이 나온다는 거 암산했고, 나머지는 반지름 더하고 빼는 거니까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까? 예. 예상외로 뭐 이렇게 식이 복잡하진 않죠? 예. 자, 그럼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하고 zet은 복소수고 이 식을 만족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알파를 a 더하기 bi, zet을 x 더하기 yi라고 놓고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엄청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최대한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서 문제를 풀 생각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은 똑같습니다. zet의 절대값이 루트 z제바라는 사실. 이거 계속해서 저희가 절대값을 처리할 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절대값의 제곱은 z제바다. 요거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절대값이 나올 때 저희가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절대값 대신에 그냥 절대값이 없는 수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없애보는 형식으로 가서요. 양변을 제곱해도 같다라고 갈 거고, 양변 제곱하는 순간 이제 z제바로 갈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로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좌변은 이렇게 변할 거고요. 우변은 이렇게 변하겠죠. 여기다 전체 발을 취해 준 거니까 이렇게요. 좌변 우변이
절대값 제곱은 제곱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이겁니다. 절대값 제곱이 제곱바라는 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 묶어서 하나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요거를 양변을 전개를 할게요. 이제 전개를 하면은 제곱바 빼기 z 알파 바 빼기 알파 z 바 더하기 알파 알파 바. 좌변은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1 빼기 알파 z 바 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배분 법칙 쓴 거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그러면 같은 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고요. 남는 거 저쪽으로 넘겨서 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알파 바 더하기 z 더하기가 아니구나. 빼기 z바 빼기 알파 알파 바 더하기 1은 0이다. 좌변을 우측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자, 이걸 봤더니 왠지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z바 빼기 1 곱하기 알파 알파 바 빼기 1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게 0인데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알파 바가 1이 아니다. 즉 알파 알파 바가 1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기 부분이 0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네요. 그죠? 주어진 조건은 이거니까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해석이 되니까 얘가 0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인수분해까지는 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곱바가 1이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제곱바가 1이니까 제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자, 위에 거 보십시오. 제의 절대값이 얼마일까요? 1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답을 구했습니다. 제세 절대값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은 앞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똑같은 요령으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절대값 제곱이 제곱바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절대값이 나오면은 그걸 양변 제곱해서 절대값 부호를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곱바로 바꿔치기 하면서 가고 마지막 순간에 거꾸로 제곱바 정보를 가지고 이 절대값 정보를 꺼내는 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잘 가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왼쪽 거랑 똑같다라는 거로 가시는 거를 잘 못할 때가 많으세요. 그런 거 연습하는 또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많은 양을 해서 머리가 힘드시죠? 예,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교 과정으로는 몇 달 해야 되는 내용을 오늘 한두 시간 만에 후다닥 해치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좀, 기억을 좀 되살리는 의미에서 복습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약간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그러니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게 예, 이제 조금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예,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러게요. 요거 오늘 또 재미있는 거 하나 배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를 좀 많이 쓰거든요. 특히 네. 이 덧셈 정리라고 마지막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사코코사, 코코마사사. 그거 다음 시간에 바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